지난 시간에 복습을 해보면 전국 각각의 개인의 수학 점수는 그냥 X였었고, 어떤 특정 집단들이 있었잖아. 집단을 크기가 N인 표본을 뽑아가지고 그 표본에 대한 평균값을 구한단 말이지. 맞냐? 센텀 고등학교라는 샘플을 추출을 해서 센텀 고등학교에 있는 학생 수들로 점수를 싹 다 더해서 나눈 다음에 그거를 표본 평균이라고 할 것이고, 근데 그 녀석 또한 확률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확률 변수 X바가 됐었단 말이지. X바. 맞습니까? 새로운 확률 변수 X바가 됐었다. 이게 그냥 피부에는 잘 안 와닿는데, 센텀 고등학교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때 예를 들었었던 그 주머니 있잖아. 주머니. 공 들어있는 거 2, 4, 6, 8 이렇게 들어가 있었던 거. 응? 거기에 보면은 두 개씩 뽑을 때 확률들이 각각의 그 표본 평균들이 각각의 확률을 동반하고 있으니까 표본 평균이 새로운 확률 변수라는 것을 알았더라 이거지. 근데 이 단원의 이름이 뭐였냐면 통계적 추정이었었거든. 통계적 추정이었는데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게 표본 평균이었단 말인 거야. 그래서 오늘 할 거는 모 평균의 추정을 해줘야 돼. 모 평균의 추정. 자, 요걸 한단 말이죠. 이게 이제 실생활에 매우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사전 지식이 있어. 사전 지식이라 하면 책에 다 적혀 있단다. 신뢰도 95%의 신뢰 개수. 개수는 1.96이야. 무슨 뜻이냐면 요렇게 생겨가지고 딱 해서 여기가 0인데 이게 지금 95% 일단 신뢰도는 일단 대기시키고 95%는 0.95잖아. 0.95를 절반 치면은 얼마입니까? 절반을 치는 0.95라는 뜻은 여기일 거 아니겠어. 요만큼의 넓이가 0.95라는 뜻일 거란 말이지. 신뢰 개수가 1.6이라는 뜻은 요렇게 구성되어야 된다고. 요렇게 표준 정규 분포에서 0.95가 나오려고 하는 신뢰 개수는 1.96이란 말이지. 1.96. 그러니까 여기는 요게 두 개 좌우 대칭이잖아. 여기의 넓이는 0.475 이렇게 돼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표준 정규 분포표에서 0부터 1.96까지의 넓이, 0부터 1.96까지의 확률은 0.475 이렇게 모든 문제에 나와 있단 말이지. 나와 있는 거를 그냥 이제 적기 시작한다. 자, 그 다음에 신뢰도 99%의 신뢰 개수 2.58이야. 그림을 그리면은 여기가 2.58일 때 마이너스 2.58일 때 여기는 0.99를 나누기 2를 하면 되는 거니까 0.495 이렇게 되겠지. 되겠습니까? 자, 얘는 책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냥 사전 지식으로만 적는단 말이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뭘 하냐면 모평균을 추정을 해야 돼. 모평균의 추정 가봅시다. 모평균의 이거는 거꾸로 가자 이거지. 거꾸로 가자. 잘 볼래? 여기 잘 볼래? 모든 문제에서 신뢰도 95%의 신뢰 개수는 1.96이라고 그 다음에 99%의 신뢰 개수는 2.58이라고 다 나와 있거든.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여기 표를 봤을 때 이 말이 무슨 뜻이냐, 0.95는 확률이다 이거지. 0.95는 넓이니까, 넓이는 확률이었으니까 확률이다 이거지. Z 표준화 시켜가지고 얘가 어디에서부터
마이너스 1.96에서부터 1.96까지. 여기까지 됐니? 여기까지 됐니? 됐습니까? 요거를 보면은 얘를 그대로 적을 수 있잖아. 거꾸로 이제 우리는 맨날 얘를 보고 표를 찾아가지고 얘를 찾았는데, 이제 다시 거꾸로 가기 위해서 0.95가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인 거야. 됐어? 예. 됐어? 그런데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게 표본 평균이었었잖아. 표본 평균을 표준화하기 이전으로 돌려야 되는 거야. 자, 표본 평균을 표준화하기 이전으로 돌려야 돼. 얘 Z를 표본 평균 표준화하기 전으로 돌린단 말이지. 표본 평균이니까 X바 빼기 뭐였지? 빼기 평균 나누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적혀있어. 되겠습니까? 저게 새로운 확률 변수 표본 평균인데 빼기 평균.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 평균이랑 같습니다.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였습니다. 가 지난 시간 했던 거니까. 맞니? 맞냐? 네. 이것이 마이너스 1.96이라는 뜻인 거 아니야. 이렇게 쓸 수 있잖아. 네. 맞아? 자, 이거를 양변에 얘를 곱하고 주인공을 뭘로 돌리냐면 모 평균의 추정이니까 여기 m 있잖아. 이 m이 모 평균이거든. 모 평균을 주인공으로 이 식을 짠 하고 바꾸는 거야. 그러면은 양변에 루트 n분의 시그마를 곱하고 그 다음에 모 평균을 넘겨주고 요쪽에서는 모 평균을 넘겨주고 요 녀석을 넘겨주고 여기의 식에서는 마이너스 모 평균을 넘겨주고 요 녀석을 여기로 넘겨주고 를 적으면은 이렇게 적히겠지. P에 다시 뭐 어떻게 됐다고 여기서 모 평균을 주인공으로 했을 때 여기서 모 평균을 주인공으로 하면 마이너스 m이 여기로 넘어가니까 탁탁탁 되니까 x바 마이너스 1.96에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될 것이고 그거나 같다 m이 이렇게 되겠지. 예. 이렇게 정리할 수 있잖아. 되고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얘를 여기다 곱하면은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 얘를 주인공으로 한다니까. 얘를 이항을 하면 이렇게 얘를 여기로 넘기면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응? 얘를 여기에 적어놓는 거라니까. 이쪽에 이렇게. 반대로 이제 이쪽도 정리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 마이너스 m을 넘기면은 m이 크거나 같다 해가지고 열로 넘기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적을 수 있지 않겠어. 이거 그냥 열리 딱 이렇게 해서 적은 거란 말이지. 됐어? 자, 지금 보시다시피 다 똑같은 소리인 거야. 척척척척. 요렇게. 그래서 이제 요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이제부터 중요하단다. 모 평균을 신뢰도 95% 여기 신뢰도라 해야 돼. 신뢰도 95%로 모 평균을 추정해봐라 이렇게 얘기하거든. 어떠한 샘플을 뽑아가지고 그럼 어떤 샘플을 하나를 딱 뽑았을 거 아니겠어. 그 녀석의 평균값이 있을 거 아니겠어. 그 녀석의 평균값을 적고 신뢰도가 95%이기 때문에 신뢰도 95%의 신뢰 계수 여기에 적혀있는 이 녀석을 여기에 적어주고 거기에다가 루트 n분의 시그마를 적어주면 모 평균의 그 간격을 추정을 할 수 있더라 이 소린 거야.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그렇다는 거지. 너희들이 중학교 2학년이니까 전국 중학교 2학년의 몸무게의 평균을 알고 싶단 말이야. 전국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의. 그럼 전국 중학교 2학년 학생들 몸무게 싹 다 조사해서 나누기 딱 하면은 뭐 몇십만 명 이렇게 딱 하면은 몇만 명인가 딱 하면은 평균값이 딱 나오겠지.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시간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무언가가 많이 필요하잖아. 그렇게 하지 말고 너무 무식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씨름부 이런 거 뽑으면 안 돼. 씨름부 학교 이런 거 뽑으면 안 되고
일반적인 학교를 이렇게 딱 선택을 한단 말이지. 일반적인 학교, 센텀 중학교, 약간 요런 것들. 센텀, 해강 중학교, 이런 걸 하나 딱 선택을 해서 걔네들의 중학교 2학년들의 평균을 구하는 거야. 끼케봐야 걔는 뭐 한 300명, 200명밖에 안 될 거 아니야. 다 해서 나누기 200 해가지고 평균을 딱 구하거든. 근데 그 녀석은 전국 중학교 2학년의 평균이라고 할 수 있냐 없냐? 할 수는 없더라 이거지. 할 수는 없지만 거의 전국 중학교 2학년 몸무게 평균에 근접해 있겠지. 맞냐? 거의 근접해 있을 거란 말이지. 근데 그 근접해 있을, 그 근접되는 그 기준에 이제 내가 믿을 수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로 설정할래? 라고 하면은 신뢰도 95%, 신뢰도 99%로 이제 신뢰하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저런 신뢰 계수를 설정을 한단 말이지. 됐습니까? 좀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야, 졸리지? 네. 야, 서서 들어. 좀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은 저기 밖에 봐봐. 저 밖에. 저 밖에 보면 사람 한 명 지나가잖아. 저 지나갔지? 저 사람의 키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거든? 키는 얼마냐 물어본다. 야, 임마, 앞에 봐. 자, 됐어. 자, 이제 저 사람의 키는 얼마냐 물어보면은, 자, 기본이 키는 한 어느 정도로 생각했는데? 아, 대충 봤다고 치고, 대충 키는, 70. 대략? 70. 근데 이렇게 얘기 안 하지. 이렇게 얘기하지. 170과 어디 사이라고 얘기하지. 자, 다시 얘기해봐. 165에서 170.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이렇게. 맞아? 그런데 기원이한테 야, 그거는 내가 믿을 수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 되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그럼 얘가 네가 신뢰할 수 있는 정도는 95% 정도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지. 됐어? 그런데 그 간격을 좀 더 줄여. 아까 전에 뭐랬지? 165랑 170 사이랬잖아. 선생님이 봤더니 한 169랑 170 사이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뢰도는 얼마냐? 그러면 신뢰도는 어떻게 되겠어? 좀 더 낮아질 수 있겠지. 맞아? 그러니까 신뢰도가 크면 크다고 좋은 게 아닌 거야. 신뢰도가 100%일 수도 있어. 저 사람의 키는 1cm와 3m 사이입니다. 신뢰도 100%죠. 이거는 당연한 말이잖아. 그 안에 들어온다는 게. 신뢰도가 높다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좋아하는 신뢰도 퍼센트가 95%랑 99%야. 그래서 너희들 문제 풀 때 95%랑 99%를 에 대한 신뢰 계수 1.96과 2.58을 사용한단 말이죠.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때에 따라서는 문제마다 요 신뢰 계수는 설정을 해주기 때문에 바꿔주면 된다. 그래서 이제 이 말을 이해를 하는 거지. 여기 적어보면 요렇게 적혀있단 말이에요. 요렇게. 딱 요렇게 해서 식을 바꾼단 말이지. 그러면 아까 전에 예를 들었던 요 X바 있지. 이 X바가 뭐냐면 센텀 중학교의 2학년들의 몸무게 평균값인 거야. 그 평균값들을 여기에 딱 적어. 남학생들이라 하자. 남학생들이 하면 한 뭐 60kg 정도 되겠지. 여기 60kg을 적어. 그런 다음에 그 센텀 중학교의 학생 수가 100명이었었잖아. 그 표본이 만약 100명이었었잖아. 그럼 N 대신에 100을 적어주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그 다음에 신뢰도는 누군가가 설정을 해주겠지. 95%인지 99%인지. 그거에 따라서 신뢰 계수를 여기에 적어주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니?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 문제가 뭐냐면 요 녀석의 값을 알 수가 없어. 매우 문제가 발생하죠. 여기에 있는 이 시그마 값을 알 방법이 없어. 이 시그마는 뭐 했었지? 표준 편차 했잖아. 표준 편차. 그래서 다시 잘 들여다보면 이 식은 정신 나간 식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왜냐하면은 모 평균을 구하고 싶으면 모 표준 편차를 알아야 돼. 모 표준 편차를 알아서 여기에 박아 넣어줘야지 모 평균을 어떤 특정 간격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단 말이지. 맞아? 그런데 모 표준 편차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모 평균을 구한 다음에 구할 수 있는 거잖아. 맞냐? 네. 그런데 구하려고 하는 것을 구하려고 하면은 구하고 나서 알 수 있는 값들을 막 여기 적어야 되니까 약간 이상한 식이 되잖아. 여기까지 됐니? 네. 그러면 얘를 대신할 무언가를 적어줘야 돼. 얘를 대신할 무언가를 적어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런 거야. n의 크기가 충분히 크면 모 표준 편차 대신
모 표준 편차 대신 잘 들어야 돼. 표본 표준 편차를 사용해도 좋다고 알려져 있어. 라고 알려져 있고 그대로 쓰면 된단 말이지. 자, 이걸 또 이해를 해보자. 자, 다시 모 표준 편차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전에 예를 들었지. 전국 중2들의 몸무게의 평균값이 딱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서 전국 학생들의 몸무게에 흐트러진 정도가 있을 거란 말이야. 맞아?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지 되냐면 센텀 중학교 2학년들의 몸무게 평균을 딱 구하고, 그러면 센텀 중학교 아까 전에 표본 추출을 한 녀석이 100명이었었잖아. 그 100명들의 흩어진 정도가 있겠지. 그 100명들의 흩어진 정도가 있겠지. 맞냐? 그 100명들의 흩어진 정도는 전국에 있는 중학교 2학년들의 흐트러진 정도와 거의 비슷할 거란 말이지. 거의 비슷할 것이다. 그 녀석이 이상한 학교가 아니라면 그냥 일반적으로 어떻게 보건 추출이 잘 된 학교라고 치면은 그 녀석의 표준 편차랑 모 표준 편차는 거의 비슷할 거더라라고 알려져 있다. 생각해봐봐. 생각해보면 거의 비슷하겠니? 그렇죠. 거의 비슷할 거 아니야,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빨간색에 모 표준 편차를 사용해야 되는데, 모 표준 편차를 사용하지 못하므로 무엇을 사용한다고? 표본 표준 편차를 사용을 한단 말이지. 여기까지 됐어? 다시 정리해보면 이렇단 말이야. 모 표준 편차, 모 표준 편차는 전국 고3이라고 해. 전국 고3. 전국 고3들의 평균에서 흩어진 정도지. 맞냐? 맞니?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얘기했었던 표본 표준 편차는 편차를 뭐에 썼다고? 센텀 고3들의 수학 평균에서 센텀고 학생들의 흐트러진 정도겠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어떻게 할 것이다? 거의 똑같지 않겠냐 이 말인 거야. 거의 똑같지 않겠냐. 그 다음에 하나 더 뭐가 있었지?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이거는 뭐지? 센텀고, 지난 시간 예를 들었었던 센텀고, 해강고, 남일고 세 개의 학교의 평균의 얘 평균이 있을 거고, 얘네들 안에서 평균이 있을 거고, 얘네들 안에 평균이 있을 거 아니야. 그 평균이 3개가 나왔잖아. 그 3개를 다 더해서 나누기 뭐를 때린 거야? 3을 때리면 표본 평균의 평균이 됐었지. 표본 평균 3개 학교, 그 녀석 하나, 둘, 셋 개 학교 평균의 평균에서 3개 학교가 흩어진 정도를 얘기하는 거지. 요 세 개를 좀 정확하게 잘 구분해봐. 중요하진 않는데 문제 풀 때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 왜냐면 문제 풀 때는 맨날 표본 표준 편차가 나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냥 그걸 집어넣어가지고 이 식만 딱 세우면 돼. 그냥 이 식만 딱 세우면 돼. 이 식이 제일 중요한 식이야 오늘. 그런데 이제 이 수업을 졸업을 해야지 되니까 좀 개념을 잘 정리를 해봅시다 이 말인 거죠. 모 표준 편차, 표본 표준 편차,
모표준 편차랑 표본 표준 편차는 거의 똑같다는 거 알겠어? 큰 집단, 모집단에서 흐트러진 정도나 작은 표본을 뽑았을 때 흐트러진 정도나 이 두 개는 거의 똑같을 건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뭐야? 표본 평균은 각각의 이제 샘플을 3개를 뽑았을 때, 세 덩어리를 뽑았을 때 이 세 덩어리가 흐트러진 정도니까 누가 봐도 이거 두 개는 같지만 요 녀석은 이 두 개보다는 어떻게 되겠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작게 되겠지. 그러니까 얘를 1번이라고 하고 얘를 2번이라고 하고 얘를 3번이라고 하면은 1번이 제일 크고 2번이 그 다음 3번이 그 다음 1번이랑 2번은 거의 똑같을 거란 말이지. 이렇게 거의 똑같을 거란 말이야. 거의. 되겠습니까? 사실 1번이 좀 더 클 수는 있겠지. 하지만 나누는 것도 크기 때문에 거의 똑같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3번은 누가 봐도 3번이 작겠지. 이렇게 맞냐? 네. 얼마만큼 작다는 거야? 루트 분산을 루트는 n만큼 나누었으니까 얼마만큼? 루트 n만큼 더, 루트 n보다 더 작. 이 녀석의 값을 루트 n으로 나눈 만큼 더 작단 말이지. 이해됐어? 그래서 우리가 썼었던 게 뭐냐면 루트 n분의 시그마 였었잖아. 루트 n분의 시그마. 여기까지 됐습니까? 네. KYS 어느 정도 이해됐니? 다 됐어? 한유 됐니?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실내 구간이라고 하는 게 있어. 실내 구간은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그 배웠습니까? 닫힌 구간이지. 닫힌 구간 저 간격을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 이상 이하니까. 이렇게 쓰고 닫힌 구간이죠. 수투에서 등장하는 닫힌 구간 이렇게 그냥 얘 이상 얘 이하다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실내 구간의 길이 실내 구간 길이는 여기에서 여기를 빼면 되겠지. 여기에서 여기를 뺐더니 뭐가 됩니까? 2 곱하기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된단 말이지. 여기까지야. 여기까지 필기하면 돼. 자, 그런데 그러니까 오늘 수업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요거야. 요거만 알면 돼. 요게 제일 중요하다. 오늘 수업에서는 얘만 알면은 다 된다. 얘만 알면 95% 99%는 책에 다 주기 때문에 저기 맨 밑에 적혀있는 저 빨간색 박스 쟤만 알면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다.